정하영 김포시장이 입장문을 통해 GTX 신규 노선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발표한 사업이라며 노선 축소 이유와 명확한 설명 요구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중심의 인천시 경제정책 관련 시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4.4%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인천 이음카드가 기여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대형 음식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부천시가 10일부터 닷새 동안 비대면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지역 2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4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는 다행히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곳곳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지역 추가 발생과 백신 접종 현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짚어보죠. 이정아 기자, 우리 지역 새롭게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인천은 7일 오전 기준 추가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5,78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단 감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코로나19 전담병상은 보유병상 763개 가운데 64개를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8.4%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천에서는 11명, 김포는 8명이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부천 운동시설 이용자가 지역 교회로 감염을 전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가 새롭게 1명 더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 모두 32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확진자는 525명으로 이틀째 500명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빠르게 완료해서 면역을 형성해 나가는 게 확산세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의 백신 접종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인천은 1분기 1차 접종 대상자 31만 4천여 명 가운데 17만 8천여 명이 접종하면서 접종률 5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이 모두 80% 가까이 근접했고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에서 모두 90%를 넘어섰습니다. 또 2차 접종은 대상자 17만여 명 가운데 2만 6천여 명이 접종을 마치면서 1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부천은 지난 6일 기준으로 부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66%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부천시는 1분기 전체 접종 대상 6만 7천여 명 가운데 4만 4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요. 1차 접종 인원의 65%인 2만 8천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에 달하는 1만 5천여 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반응 275건이 접수된 가운데 5건이 심각한 중증 이상 반응이었습니다. 김포시는 전체 접종 대상자 5만 5천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44%가 접종을 마쳤는데요. 이 가운데 75살 이상 화이자 1차 접종은 1만 2천여 명으로 66.5%를 기록했고요. 303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대상자 1만 2천여 명 가운데 1만 1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면요. 지금까지 329건이 접수된 가운데 고열과 근육통 등 일반적 증상이 328건,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1건이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의 신규 등록 현황에 따라 지역별 접종 대상자 수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백신 접종 현황 짚어봤고요. 이제 이달 말이면 백신 접종 대상 그 연령대가 더 확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0살에서 74살 대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예약 첫날 전국에서 전체 대상자인 11.5%인 24만 6천 명이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이 대상자는 온라인과 콜센터, 지역 보건소 등에서 각각 접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예약 가능한 연령대 한층 더 낮아집니다. 오는 10일부터는 65살에서 69살, 13일부터는 60살에서 64살도 예약이 가능하고요. 오는 27일부터는 예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도 다음 달 7일 백신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비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원비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다음 달 4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포시가 GTX D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GTX 신규 노선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발표한 사업이라며 노선이 축소된 이유와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 시장은 김포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 연대 방안을 듣고 서울 연결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오는 9일 광역철도 노선에 대한 주민청취회를 열고 정부에 전달할 시민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이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빠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은 6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인 한강선이 정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자체 토론회를 통해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 결과를 짚어보고 김포 지역 광역교통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의 첫살이야말로 정말 김포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 설계를 하기 위해서 13년 전에 경기도 영상위원회에 문화 단지를 만들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것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였습니다. 한삽 푸셔서 살짝만 들어 올려주시고 김포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IT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삽이 바로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상, 문화, 예술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견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알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강건한 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김포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심불량 대형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무더기로 걸려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곳도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아이들이 주로 먹는 돈가스 소스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지난해 11월로 돼 있습니다. 넉 달이 넘게 지난 겁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냉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두 23kg으로 150인분이나 되는 양입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막 어느 날은 또 오다가 또 어느 날 장사가 또 막 반밖에 안 되다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 요새 정확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는 한 음식점은 실제로는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국내산 쓴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산, 베트남산을 쓰고 있어요.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돌박이 짬뽕에 차돌박이 대신 값싼 우삼겹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 음식점 360곳을 수사한 결과 89곳이 적발됐습니다. 일시적 이득을 쫓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예면을 받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법규에 따라 정직하게 영업하는 것만이 소비자, 영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인천 시민 10명 중 9명이 지역화폐 인천이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천시는 6일 인천이음 카드 중심의 인천시 경제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94.4%가 인천이음 카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천이음 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대형마트 대신 지역 가맹점을 더 자주 방문한다는 응답이 75.2%, 인천 지역 내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71.5%에 달했습니다. 인천이음 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4%가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을 꼽았습니다.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가 인구정책 TF를 가동합니다. 인구정책 TF는 인천시의 인구 증감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35년까지 인천시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정책 TF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핵심 정책을 발굴할 계획인데요. 박재현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조사 결과 흡연 학생의 약 38%는 금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중고등학생 46,762명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했는데요. 흡연 학생의 46.8%는 금연을 계획하고 있지만 38.9%는 흡연 행위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흡연 학생의 43.4%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흡연 피해 교육과 금연 상담을 지원하고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10일부터 닷새 동안 비대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2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인력 4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찬희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상동 그리고 상이삼동 시의원 박찬희입니다. 네, 먼저 이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현재 부천에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과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개별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조금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 청소년의 날이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이 그날만큼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부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그리고 부천시 청소년상
등에 관한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지원이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요. 청소년 육성 시행 계획 수립, 시행 등을 함께 조문에 넣었습니다. 네,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통해서 어떤 효과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부천 청소년은 만 24세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들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책적인 혜택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께서는 부천시 아동들과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세우고 계신 다른 계획 있으실까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도 행복해지는 건 모든 시민들이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만들어가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런 꿈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은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개인 방역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희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평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지역 노인 100명에게 인삼 카네이션을 선물했는데요. 공단 직원들은 급여 끝전 모으기와 1인 한 끼 모으기 등을 통해 선물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장세강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후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이르면 내년 문을 엽니다. 김포시는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오는 8월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건립공사를 위해 김포시는 앞서 국비 40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조융합혁신센터는 양촌산업단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센터 안에는 김포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지역 120가구에 주택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부천시는 7일 주택 소형 태양광 설비를 원하는 가구에 최대 700와트까지 설치 단가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비 형태는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거치형과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앵커형 가운데 주택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700와트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한 달 전기요금이 7,000원에서 최대 13,000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태양광 설비는 주택에서 태양광 모듈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부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인 방송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7일 원미도서관 3층에 프롬프터와 조명, 영상 편집 장비 등을 갖춘 방송 스튜디오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는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전 예약을 통해 1인 최대 3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영상 기초 촬영과 편집 등 방송 관련 강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 아나운서 혹시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나요? 선물이 제일 고민되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아직도 고민하고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 쇼핑몰 기업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받고 싶은 선물과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모두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60%가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필요한데 쓸 수 있는 현금이 좋긴 하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선물도 좋지만요.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더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영상 편지나 영상 통화 한 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